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무언가 한 가지에 몰입해 일생을 바친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제주섬의 아름다움에 빠져 한평생 육신을 바쳐 기록한 고 김영갑 작가님의 에세이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소개해 드립니다. 1957년 충남 부여 출생인 김영갑 작가님은 1982년부터 제주를 오가며 작업을 하던 중 제주섬에 매혹되어 1985년 아예 섬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난한 사진가로서 한 여자를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아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사람들을 배척하던 섬 사람들과 부대끼고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할 만큼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필름과 인화지를 사고 1년 365일 제주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5년 루게릭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뜨셨는데요. 병이 발병한 뒤 마지막 기운을 내서 완성한 것이 지금은 제주의 명소가 된 김영갑 두모학 갤러리입니다. 이 책에는 카메라 하나 달랑 메고 홀린 듯 제주도에 내려와 뿌리를 내리기까지의 과정과 제주에서 만난 섬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마와 싸우면서도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과 투병 중에 갤러리를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감동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김영갑 작가님의 제주 사진 70여 컷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생전의 김영갑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여 년 동안 사진에만 몰입하며 내가 발견한 것은 이여도다. 제주 사람들의 의식 저편에 존재하는 이여도를 나는 보았다. 제주 사람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를 나는 온몸으로 느꼈다. 호흡곤란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나는 이여도를 만나곤 했다. 김영갑 작가님이 만난 이여도란 아마도 평생을 몰입하여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황홀함의 극치이지 않을까요? 오늘 낭독은 김영갑 작가님의 사진과 함께 감상해 주시고요.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뱃속 편한 놈. 사람들 속에서 튕겨나와 유별나게 살다 보니 늘 외로웠다. 낮이면 정신없이 초원으로 오름으로 싸돌아다니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밤이면 찍은 필름을 들여다본다. 외로움을 느낄 짬도 없이 분주하게 사진을 찍다 보면 잡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마음이 평화롭다. 한겨울이면 김치찌개, 비 오는 날이면 얼큰한 해물 뚝배기 생각이 간절하다. 필름이나 인화지를 사러 제주 시내에 나갔다가 빵집 앞을 지날 때면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해도 차비밖에 남지 않은 주머니 사정이고 보니 걸음을 재촉한다. 한두 시간 거리는 콧노래 부르며 흥겹게 걸어다녀 버스비를 절약한다. 눈보라치는 한겨울에는 전기장판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늘 마음에 걸려 한밤중에만 사용한다. 전화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정기적으로 통화정지가 되고 답답함을 참지 못하면 전화국에 사정을 한다. 궁핍함에 길들여진 탓에 바쁘고 번잡한 도회지에선 누릴 수 없는 시간과 자유만큼은 넉넉하다. 그리고 그 덕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생활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도 이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다. 세상의 밝은 부분과 아름다움만을 보고 눈치를 보지도 싫은 소리를 듣지도 않는다.
나의 궁색한 생활은 삶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과 아기다툼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를 선물한다. 모두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게 우선이다. 나 자신이 흡족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느끼고 표현할 때까지는 사진으로 밥벌이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기에 늘 자신에게 진실하려 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만을 찍으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메라만 좋으면 근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편견 때문에 전업사진가로 살아가기도 힘들다. 사람들은 뚜렷한 벌이도 없이 중산간 마을에 처박혀 10년을 버텨온 것도 기특하지만 카메라 메고 무의자연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개인전을 여는 나를 부러워한다. 밥벌이도 안 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혼자 살아가는 나를 보고 세상에서 최고로 뱃속 편한 놈이라고 말한다. 의료보험증이나 신용카드 하나 없이 살아가는데도 팔자 좋은 놈이라고 한다. 섬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쓰러워한다. 그러면서도 김치도 가져다주고 푸성귀나 호박 등 철따라 갖가지 야채를 나누어 준다. 동이 트기 전 20kg이 넘는 사진 장비를 둘러매고 집을 나설 때면 빈속을 채워줄 우유 한 잔 생각이 간절하다. 서너 시간 헤매고 다니다 당근, 무, 고구마 밭을 스쳐 지날 때면 주위를 살핀 후에 슬쩍 해서 허기를 때운다. 우유 한 잔 마실 여유는 없지만 필름과 인화지만큼은 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덤덤하게 넘길 수 있어도 필름과 인화지가 떨어지면 두렵다.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괴로움은 작업하며 견딜 수 있지만 필름이 없어 작업을 못하는 서글픔만은 참지 못한다. 그럴 때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잠 못 이루며 서성이다가 밖으로 나간다. 초원으로 바다로 밤이슬을 맞으며 헤맨다. 그렇게 사진 작업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느껴지는 신명이 있으니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재료가 없어 작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삶의 회의에 빠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망연자실해 있다. 그럴 때면 나를 지탱하고 있던 뿌리들이 잘려나가 줄기만 남는다. 필름이나 인화지가 바닥을 드러낼 때가 가까워지면 애간장 태우며 기다렸던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고도 카메라 대신 눈으로 찍고 마음에 인화를 한다. 내일은 더 좋은 상황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 마음을 달랜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내일을 기다린다. 밥벌이 안 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사진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바람을 안고 초원을 떠돈다. 장마가 시작되면 집 주위의 나무와 풀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정원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무성해진다. 풀벌레들이 몰려와 가을까지 함께 지낸다. 장마철이면 방 안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해 잠자는 시간 외에는 밤늦도록 정원에서 곤충들과 논다. 해발 200m가 넘는 중산간 마을은 어둠이 이슥해지면 서늘해진다. 선풍기 없이도 한여름을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다. 햇빛이 강한 날은 그늘 없는 초원이나 오름에서 하루 종일 보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장마철에는 후덥지근해도 햇빛이 없으니 초원에서 오름에서 온종일 지낼 수 있다. 그런 날이면 운 좋게 자연이 빚어내는 삽시간의 환상을 볼 수 있어서 장마철을 애타게 기다린다. 다 좋은데 문제는 곰팡이다. 곰팡이와 또다시 한바탕 전쟁을 치를 일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6월 장마가 시작되면서 방 안의 모든 것들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다. 벽지, 액자, 책, 카메라 렌즈, 완성된 필름 할 것 없이 곰팡이 꽃이 핀다. 필름을 걱정하기 전에는 흐린 날 도해지 뒷골목의 우울함, 가랑비 내리는 도심의 서정, 안개 낀 날의 공원을 좋아했다. 그런 날이면 무엇인가에 홀려 밖으로 나갔다. 친구들과 어울려 영화나 연극을 보고 시와 인생을 이야기했다. 장마철이면 섬 어디를 가나 습기가 심하다. 특히 중산간 마을은 섬 안에서도 제일 습하다. 습하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이곳은 농사는 안 되고 잡초만 무성해 고려 말기부터 방목장으로 이용했다. 바닷가에서 살다가 중산간 초원의 독특한 분위기에 매혹되어 이사 온 뒤 처음 3년 동안은 참으로 만족스러웠다. 생활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도 중산간 초원이 주는 분위기 덕분에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보관해야 할 필름이며 사진들이 불어나자 일이 커졌다. 비닐로 싸고 습기 제거제를 사용해도 피어나는 곰팡이를 어쩔 수 없어 소중한 필름들을 버려야 할 때는 우울해진다. 그런데도 중산간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보관해야 할 필름과 사진만 아니라면 나에게는 중산간 마을이야말로 낙원이다. 아직까지 이곳처럼 나를 매혹시킨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행복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낙원도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산간 마을은 내 영혼의 고향이다. 중산간 초원에서는 사철 내내 억새를 볼 수 있다. 내가 살았던 구좌읍 대천동의 중산간 마을도 주변이 온통 억새밭이다. 5월이면 억새의 새싹이 나온다. 6월이면 제법 빠르게 자라고 7월이면 잎이 억새어지고 8월이면 키가 2m 가까이 자란다. 9월이면 꽃대가 굵어지고 10월이면 꽃이 피고 11월이면 꽃이 붉은색에서 하얗게 변해간다. 12월이면 꽃들이 바람에 날려 앙상한 줄기만 남는다. 겨우내 눈과 바람에 시달려도 억새는 바람이 떠미는 방향으로 눕지 않는다. 바람은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초원의 억새들과 장난질을 한다. 심술사나운 돌풍이 짓궂게 장난을 걸어오면 억새는 더욱 신명나게 춤을 춘다. 힘센 바람이 제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처음 모습 그대로이다. 아름드리 나무들도 얼마 버티지 못해 뿌리째 뽑히고 크고 작은 나무들도 바람이 떠미는 방향으로 누워있건만 억새는 끄덕도 않는다. 나는 그 심술궂은 바람을 좋아한다. 바람은 멀리서 씨앗들을 한 움큼씩 가져와 내게 잘 보이려 아양을 떤다. 나는 그 바람을 품에 안고 사시사철 함께 중산간 초원을 떠돈다. 중산간 초원 억새의 아름다움은 시시각각 변한다. 어떤 이는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억새를 사랑하고 어떤 이는 구름이 짙게 가라앉은 날 아침이나 저녁 여명에 드러나는 억새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바람 부는 날 너울너울 춤을 추는 억새를 으뜸으로 꼽는다. 어떤 빛에서 사물을 보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사물이 놓인 주변 환경에 따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확연히 다르다. 장마철이면 안개 짙은 날 치자꽃 향기에 취해 마시는 커피 맛은 유별나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날 보름달을 보며 마시는 차 맛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즐거움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다. 몸이 서서히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던 즈음이었다.
처음에는 영양실조 아니면 풍토병일 거라고 생각했다. 북제죽은 구좌읍 대천동의 중산간 마을에 8평 움막을 지어 10여 년을 사는 동안 내 몸을 너무 혹사한 탓이라고 여겼다. 생계를 위한 어떤 수단도 갖지 않은 채 눈만 뜨면 카메라를 메고 나갔던 그 10수년간 나는 지독하게도 가난한 사진가였다. 중산간 마을이라는 지형 탓에 대천동의 안개는 유명했다. 한라산 기슭계의 원시림이 무성한 데다 아침 저녁으로 심한 안개가 습기를 더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만 겨우 갖추고 사는 형편이었기에 비좁은 방을 따뜻하게 데울 만한 여력이 없었다. 춥고도 습한 그 집에서 내가 의지한 것은 달랑 1인용 전기장판이 고작이었다. 그것조차도 전기세 나가는 게 무서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냉골에서 오래 지내온 데다 먹는 것도 시원찮았으니 몸에 문제가 생긴 것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 내 병에 대해 의사마다 제각기 다른 소견을 내놓았다. 간이 나빠서, 신장이 상해서, 폐기능이 떨어져서, 기력이 허해서,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촬영에서도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3년 넘게 나를 괴롭히던 통증의 원인이 밝혀졌다.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루게릭병이라는 말을 나는 담당 의사로부터 전해 들었다. 영양실조쯤으로 생각한 나는 얼마나 순진했던가. 치료약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우리에게 루게릭으로 알려진 병으로 10만 명 중 한두 명 정도에게 발병하고 길어야 5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병이다.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치료약도 없는 퇴행성 질환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증에 시달렸다. 자고 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고 얼굴을 꼬집어도 별로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근육이 사라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그때부터 루게릭병과 나의 눈물겨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몰입의 황홀함.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만류했지만 사진 갤러리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내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하나에 깊이 몰입하지 않는다면 나는 중환자로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꼭 완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만일 처음부터 완성을 생각했다면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그저 오늘 하루만, 한 주만, 한 달만 내 힘이 닿는 데까지만 해볼 생각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온몸의 기력이 소진해 카메라를 들기는커녕 손가락 힘이 없어 셔터조차 누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앞뒤로 움직일 수도 없다. 잔인한 통증 때문이다. 허리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고 두 다리는 후들거려 중심을 잡기도 힘들다. 돌멩이 하나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이다. 팔의 근육이 녹아버려 한 손으로는 휴지 한 장 들어 올릴 수가 없다. 국물에 밥을 말아도 목으로 넘기지 못한다. 죽을 넘기기에도 힘에 부친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다. 나에게 허락된 하루를 절망 속에서 허무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다. 쓰러지는 그날까지 하루를 희망으로 채워가자. 내일이 불안하다고 오늘마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긴장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하루하루를 희망과 설렘으로 살아가자. 또다시 오늘이 시작되면 새로운 하루에 몰입하는 것이다.
겨울이 되자 갤러리의 윤곽이 드러났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내 꿈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봄이 되면서 공사에도 탄력이 붙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만 매달려 몸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냈다. 한결같이 만류하던 지인들이 어이없어 했다. 귀신에 홀린 사람 같다고 혀를 찼다. 그럴수록 나는 갤러리를 꾸미는 일에 더 매달렸다. 갤러리가 완성되고 나서도 지인들의 걱정은 잦아들지 않았다. 누가 시골 갤러리를 찾겠느냐고, 관람객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라고 지레 위로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시골 마을 폐교를 이용해서 갤러리를 만들었다니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것일 테고 한두 달 발길이 이어지다 곧 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로 사람을 들이지 않고 불편한 몸으로 직접 관람객들을 맞았다. 가을이 되자 관람객이 2배로 늘어났다. 겨울에는 평일에도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갤러리를 지켰다. 관람객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거웠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제주의 아름다움을 모아 폐교 운동장을 정원으로 가꾸었다. 나무와 억새, 야생초를 옮겨 심고 밭가에 버려진 돌을 실어와서 돌담을 쌓았다. 꾸미지 않은 듯 꾸며서 제주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원의 모습이었다. 갤러리를 통해 내 영혼을 뿌리째 뒤흔든 제주의 아름다움이 모두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럴수록 신명이 났다. 정원 산책로를 만드는 일도 계속되었다. 돌담을 쌓았다가 허물고 허물었다가 또 쌓았다. 조화가 맞지 않다 싶으면 또다시 허물기를 반복했다. 인부들은 짜증을 부렸다. 그때마다 그들을 설득하고 다독이며 공사를 강행했다. 주위에선 미친 짓이라고 만류했다. 갤러리로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편지로 나를 만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있다. 제주에 정착해 사진 작업을 하는 동안 들이나 바다에서 나는 보았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물질을 하는 해녀와 한여름 무더위에도 김을 메고 수확하는 노인들. 장성한 자식들이 만류해도 노인들은 고집을 꺾지 않는다. 저승갈 노잣돈 만들어 통장에 넣어놓고도 욕심을 부린다며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개의치 않는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놀고 먹는 것은 죄악이라며 새벽밥 먹고 일을 나간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 팔순 나이에도 노동을 하고 손수 낀 일을 해결한다. 바다에서 들에서 노인들을 지켜보면서 삶에 대해 생각했다. 배운 것이 없어 평생 일만 했다는 노인들은 내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풀처럼 나무처럼 온몸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온 노인들은 내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거동불편한 몸으로 힘든 노동을 마다않는 노인들처럼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갤러리 공사에 몰입하는 동안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이를 악물고 일에 매달렸지만 통증을 견디기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싶었다. 산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체념한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 쓰러질 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자.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한 노인이고 서서히 임종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처럼 변해간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싫다. 달빛에 드러나는 그림자마저 미라의 모습이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관람객들은 눈물을 글썽인다. 잘 꾸며놓은 갤러리가 아까워서 어쩌느냐고 울먹인다. 고생고생해서 작업한 사진들을 어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유언은 써놓았느냐고 궁금해한다. 장애인의 몸으로 어떻게 갤러리를 운영할 거냐고 걱정을 한다.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며 도청으로 군청으로 방법을 알아봐 주기도 한다. 찻집을 만들어라, 자판기를 들여놓아라, 후원금함을 설치하라며 관람객들이 더 안타까워한다. 나에게 내일이란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다. 허락된 것은 오늘 하루. 그 하루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아픔도 잊혀진다. 하나에 몰입해 있는 동안은 통증을 의식하지 못한다. 통증을 잊으려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또 다른 하루가 허락되면 또 다른 일을 찾는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은 끝이 없어서 찾으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하나에 몰입해 있는 동안은 오늘도 어제처럼 편안하다. 하루가 편안하도록 오늘도 하나에 몰입한다. 절망의 끝에 한 발로 서 있는 나를 유혹하는 것은 오직 마음의 평화이다. 평화만이 나를 설레게 한다.